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오늘 징역 7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징역형뿐만이 아니고 벌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억 9천2백만 원도 함께 선고가 됐는데요. 이 2013년부터 한 3년여간에 걸쳐서 뇌물도 받고 공천헌금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 적발이 돼서 의원직을 결국 잃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친박계 실세 의원들의 공천 헌금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권 개입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기도 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우현 의원이 이 공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책임을 본인이 아니고 보좌관에게 떠밀었다고 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보좌관에게 이렇게 책임을 미뤘나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용인시 의회 의원 출신이고요. 당시에 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3년 전이네요. 2006년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의 대통령 선거에는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제18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자 탈당을 해서 친박연대로 출마를 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시작을 해서 한나라당 갔다가 친박연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친박연대하고 새누리당하고 합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게 됐고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용인시 갑, 경기 용인 갑에 출마를 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4년 뒤에 20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재선 의원이고요. 2017년 후반기에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서청원, 홍문종 등과 더불어서 친박계 핵심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우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죄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뇌물 수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특가법상 뇌물이 인정됐는데요. 뇌물 수수가 있고 그리고 수뢰 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이건 뇌물하고 뭐 비슷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돈부터 받았냐 아니면 청탁부터 들어주고 돈을 나중에 받았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것이 억대가 이제 나오는데요. 공천 헌금 받고 불법 정치자금 받고 한 것이 나왔는데 공천 헌금만 6억 원이 넘고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받은 게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토탈 검찰이 기소한 금액만 1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뒷돈을 받아 챙긴 거죠. 먼저 뇌물죄가 어떤 혐의였는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이 건설업자 그러니까 전기 설비업자한테 돈을 받는데요. 2015년의 일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누군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죠. 그럼 협상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업자가 뭐 다른 업체에서 이제 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계속 미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가 이우현 의원에게 청탁을 하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우현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한테 뭐 직접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계약 체결해주지 왜 미루냐 이러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1억 원 가져와라. 직접 먼저 요구를 해요. 이 업체 대표는 당시에 뭐 외국 출장 중이고 해서 겸사겸사 좀 피해 다녔다고 해요. 돈이 너무 큰 액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귀국해서도 계속 피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유로화로 5만 유로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환율을 따져보니까 지금 환율로 한 6,600만 원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듬해 2016년에도 이 업자가 또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맡게 됐는데 공사 대금을 증액을 해달라는 이런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5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액수 확인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우현 의원이 다음날 다시 와라.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다시 2천만 원을 가져온 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공천 헌금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한번 보죠. 지난 2014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6.4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우현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 남양주시가 있잖아요. 남양주시 의회 의장이 시장을 출마를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3,500만 원을 줬는데 공천을 주겠다라는 확답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이 누군가가 이 새누리당의 공천원금을 뭐 1, 20억을 갖다 줬다라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고작 3,500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마련을 하겠다. 3억 원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나중에 더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토탈 5억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공천 헌금 대가가, 공천 대가가 5억 원이 넘었던 거예요, 당시에. 뭐 이거 일반화할 수는 물론 없지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는데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는 사람한테 7천만 원을 받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7천만 원을 받고 뭐 그 외에도 2013년부터 16년에 걸쳐서 한 18명한테서 선거자금도 받고 뭐 또 불법적인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도 받고 그 금액이 4억 8,100만 원. 재판에서 확정된 금액만 그 금액이 4억 8,100만 원입니다. 이 남양주시의회 의장한테 받았던 5억 몇천만 원 그건 또 별개 금액이고요. 이 뭐 돈을 받는데 뭐 장소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의원회관에서도 받고요. 호텔 커피숍에서도 받고 식당에서도 받고 심지어 이 남양주시의회 의장한테 돈을 받는 과정은 국회의사당 뒷길 노상주차장에서 차로 실어서 차로 가서 돈을 박스를 받아왔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3, 4년에 걸쳐서 그것도 횟수만 해도 수십 차례 돈을 받습니다. 뭐 공천 대가로 돈 받고 몇 억씩 받고 건설업자들 민원 해결해주고 청탁 대신 해결해주고 그것도 뇌물 받고 특히 이제 건설업자들한테 이제 그 뇌물을 받았던 게 당시에 초선 의원 때 이우현 의원이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항공사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소관 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압력을 행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뇌물 받고 공천원금 받고 불법 정치자금 받고 그 10억 원 이상을 받는 와중에 이 보좌관도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보좌관이 그러니까 뭐 거의 브로커 역할을 해요, 브로커. 여기 보좌관 김모 씨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우현 의원이 대부분 다 보좌관이 한 거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좌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 나온 얘기만 보더라도 이 변호인이 대신 한 얘기인데 보좌관이 이 의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대부분 임의로 처리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남양주 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헌금 5억여 원 받은 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시한 적도 없고 이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제가 1심, 2심 판결문 다 입수를 해서 지금 한 6, 70페이지씩 되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뒷길에서 노상 주차장에서 이 차를 가져가서 박스로 실어서 뇌물을 받아 날렸다고 그랬잖아요. 5억 원 받을 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지시한 적도 없고 나중에 와보니까 돈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보좌관이. 그래서 이거 돌려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됐죠. 돌려주긴 줬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남양주 시의회 의장이 공천에서 시장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서 돈을 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뇌물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그거는 범죄 사실이 성립된 이후의 사후 행위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는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보좌관이라든지 당시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다 일치를 하는데 이우현 의원은 뭐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었고 보좌관이 뭐 주도적으로 했고 난 시킨 적 없는데 보좌관이 돈 받아왔고 이렇게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또는 당직자들이라든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게 오버랩되면서 아 이게 참 오랜 전통인가 이 정당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저는 이 보좌관을 또 뭐 그렇다고 옹호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보좌관도 경력이 화려합니다. 뭐 이미 10년 전에도 뇌물 관련 이 처벌 전력이 있고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리고 이 이우현 의원 사건 외에도 뭐 그 IDS 홀딩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1조 원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만 뭐 1000명이 넘고요. 뭐 거기서 목숨을 잃은 분도 꽤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IDS 홀딩스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자 여기 브로커나 여기 회장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서 이 보좌관이요 돈을 받아서 당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그 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어서 이건 또 별건으로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뭐 상습범이죠. 뭐 수십 차례 돈을 받았으니까요. 한 방에 막 한 5억씩 받기도 하고 막 4억 8천씩 받기도 하고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고 뭐 국토교통이라든지 이런 상임위 배정받고 한 것이 이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 건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 받으려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 되는 것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판결문에 보면 당시의 친박계 핵심이라고 불렸던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름 여러 등장하고요. 당시 장관도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선거로 뽑아놨으니 본인을 2번이나 당선시켜준 용인갑 시민들한테 사과는 한 번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꼭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있죠. 아니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뭐 투표 뭐 해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같은 도둑놈들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분들 가끔 있으시죠. 참 뭐라고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안타깝기는 한데 워낙 이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이 혐오스러운 지경까지 이르르니까 그런 분들 참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격언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놈 저놈 다 나쁜 놈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당선이 되고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저질스러운 놈한테 지배를 받게 됩니다.